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2월 27일 화요일, 예정대로 화요일날 녹음을 하게 됐고 2주 정도 쉬었었죠. 사실 13일 방송은 웬만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네,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취소를 하고 2주 쉬고 돌아왔습니다. 시험은 열심히 잘 본 것 같은데 상대평가여서 함부로 속단하기가 좀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성적 발표가 내일부터 하기 시작할 텐데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이 끝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쉬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도 있었겠다. 크리스마스 때는 친구들이랑 오피스텔 방에 가가지고 술만 마셨습니다. 그랬고 그 이후에는 술 자주 먹다가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고 푹 쉬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판타지 계속 보고 그런데 이제 좀 다시 방송을 재개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원래대로였으면은 제가 이때쯤에 DSLR하고 마이크를 구매를 할 수 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파고들면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성사 단계를 눈앞에 두고 최종 결제 단계에서 그게 엎어지는 바람에 아쉽게 무산이 되는데 제가 이미 그 DSLR가 모든 마이크 장비들을 다 이제 어떤 거를 살지 다 정해놓은 마당에서 그 최종 결제 과정에서 이게 엎어지니까는 굉장히 허탈함이 많이 들어서 그냥 제 돈 모아서 그냥 사버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민 중이다라는 단계가 넘어서 그냥 무조건 사겠다.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무조건 사서 뭔가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내 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한 2월달에 장비들을 사서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DSLR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이크도 좀 괜찮은 거를 얻게 돼서 정말 좀 마이크가 좀 커요.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 위에 얹어놓고 그 케이블을 연결시켜서 이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마이크인데 정말 음질이 대폭 상승할 것 같아서 청취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되게 설레기도 하고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일단 지금은 원래대로 유지를 하고 있겠지만은 조만간 업데이트가 한번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근황 한번 얘기해봤고요. 사실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대본을 준비를 못했어요. 한동안 계속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다가 종강하는 순간 이제 스트레스가 딱 풀리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느라고 대본을 준비할 생각을 안 하고 결국에는 방송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저희 팀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업탑3 다운탑3 하고 또 부상자 지금 좀 다친 선수가 많아가지고 그 선수들 얘기도 좀 하고 추천 픽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여전히 ESPN과 야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ESPN부터 근황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현재 43승 37패 1무를 기록하면서 리그 5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 성적이 좀 굉장히 안 좋았고 지난주는 조금 아쉽게 그냥 위닝 시리즈에 만족하는 정도로 해서 5할에 조금 넘기는 상황인데 점점 1, 2위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 쪼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 로스터 변화가 조금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던 고든 헤이워드를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헤이워드 굉장히 좋은 선수죠. 오퍼도 많이 왔었고 20득점 넘기고 5리바운드 4어시스트 1스틸 3점슛 1.5개 넘는 스몰포워드 리그에서 정말 흔치 않았죠. 아마 12월달 정말 버닝할 때는 제임스 하든과 맞먹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물론 하든은 어시스트 면에서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헤이워드를 계속 데리고 갈 생각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작은 선수, 그러니까 좀 하위 선수들을 트레이드를 하려다가 사이즈가 커져버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헤이워드와 그 윈슬로우 그리고 그 블레스와 타지 깁슨 2대2 트레이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즌에 들고 있다가 블레스의 다리가 골절되는 바람에 완전히 통으로 날려먹고 제가 좀 상처를 많이 입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번 시즌 거의 쉬지 않고 뛰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선수가 좀 모아이면 도인 케이스인 게 부상 한번 당하면 장기 부상이고 안 당하면 그냥 정말 풀시즌 소화하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절반 확률의 도박이긴 한데 지금은 조금 이 선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브룩이 물론 정말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에이스 같은 에이스 중에 에이스이긴 한데 이 선수를 받쳐줄 만한 선수가 좀 부족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선수로는 레지 잭슨이 조금 스텝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 시즌 앞두고 PRP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고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 또한 부상으로 인해서 한동안 쉬다 돌아와가지고 아직도 조금 자신의 페이스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웨스트브룩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좀 확실한 카드가 필요했기 때문에 에릭 블레스로 데려왔는데 블레스와 헤이워드가 득점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어시스트 그리고 스틸 거기서 블레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경기 보면은 8어시 이상 기록했던 경기가 한 4경기 정도 있었고 이외에 스틸도 최대 5개 뭐 스틸 3개 찍어준 경기도 많았고 해서 이 정도면은 내구력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한 지금 시즌 한 20몇 경기 넘게 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지난 시즌에 당했던 부상에서 완전히 이제 좀 벗어났다. 조금만 조심하면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브랜든 나이트가 이제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어떻게든 판매가 될 걸로 예측이 돼서 그러면 이제 블레스랑 부커가 선발로 뛰고 나머지 백업들이 쉬는 시간에 나오는 그런 확실한 그 시간 분배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블레스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사실 원래 데려오고자 했던 선수는 타지 깁슨이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팀에 지금 센터진이 조금 부실해가지고 고베어 빼고는 그냥 좀 이래저래 좀 하자 있는 선수들이어가지고 조금 낮은 하위급 선수 중에 타지 깁슨 정도의 좀 꾸준한 뭐 더블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리바운드 어느 정도 찍어주고 득점 괜찮고 야투율 괜찮고 또 혈투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블락도 1개 이상 찍어주고 그냥 준수한 파포 센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져서 2대2 트레이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1.5점으로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저는 별로 지금 이 상황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게 저희 팀이 최근 이 야후리그 같은 경우에는 가드진들이 정말 쫙 다 부상을 했었어요. 정말 거의 줄줄이 사탕급으로 다 부상을 당해가지고 원래 그 드래프트를 하고 나서 이 팀은 어시스트의 강점이 있겠구나 싶어서 어시스트를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이 가드진들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지니까 어시스트 순위가 굉장히 추락을 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건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선수들이 다 부상 복귀를 했으니까 그래서 어시스트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카테고리의 손실은 조금 눈 감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격차가 이제 너무 많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 어시스트만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도 좀 3대3 트레이드가 한 번 있었고 최근에 지금 2대1 트레이드를 진행했었는데 저희 팀에 있던 올랜도 듀오를 팔고 데려왔던 선수가 부커와 칼리슨하고 보탓 그리고 우리 팀에 한 명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어쨌든 카드는 어느 정도 맞는 3대3 트레이드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저는 부커와 칼리슨을 보내고 랜돌프와 또 누구였지?
네, 또 한 명을 데려왔었는데 네, 왜냐하면은 그때가 이제 가드진이 넘쳐가지고 누구를 하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로스터상에서 손실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어떻게든 덤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조금 값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덤핑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저한테는 럭키였던 건지 칼리슨이 팀을 옮기고 저희 팀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카이로스는 약간 주전 자리를 뺏기는 양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실제로 칼리슨이 FA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시 웨이버로 데려가긴 하셨지만 다른 팀에서 네, 칼리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했고 윈슬로우를 네, 데려왔었고 TJ 워렌도 부상 중일 때 IR로 넣어놓는 슬롯에 넣어놓는 용도로 데려왔는데 워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상에서 복귀를 한 지 한 4경기 정도 되는데 뺄 선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IL에 넣어놨다 보니까 그거를 좀 안타깝게 보신 다른 유저분께서 트레이드를 제안해 주셔서 워렌과 랜돌프를 묶어서 갈리날리를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는 괜찮은데 파워포워드 쪽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랜돌프를 조금 무리하게 영입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워렌은 어차피 지금 쓰지도 못하는 형편이어서 좀 약간 좀 보기 겨운 케이스긴 합니다만 어쨌든 워렌과 랜돌프를 묶어서 갈리날리 스포커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리날리가 들어오면 3점 득점 또 리바운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시스트 쪽에 좀 약간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고 업탑 3와 다운탑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탑3로 돌아왔습니다. 업탑3 2주 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그냥 예전에 비해 확실히 좀 더 스탯이 나아진 선수를 3명 정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선수는 루디 고베어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선수죠. 이 선수를 3시즌째 데리고 있는데 확실히 이번 시즌은 성공한 시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거의 12월 5일부터 현재까지 10경기가량 10경기, 딱 10경기 동안 지금 연속 더블 더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전까지 연속해서 1블락 이상 기록을 해줬는데 지난 경기 토론토전에서 그만 블락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그 기록을 깨져버렸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NBA에서 좀 굉장히 위압감 있는 센터로 다시 거듭난 모습입니다. 사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고전을 하면서 드러난 약점이 공격 스틸이 전무하다. 그래서 이 선수는 수비용, 또 받아먹기, 또 자유투도 그닥 좋은 편이 아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평가가 박해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썼나봐요. 프리시즌 때, 오프시즌 때. 그래서 자기가 이제 프리시즌 때 인터뷰를 하면서 자유투 성공률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발언도 했었고 공격 스킬도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따가 지금은 좀 약간 좀 하락세에 다시 들어서긴 했는데 한창 막 잘할 때는 야투율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좋았고 자유투율도 지난 시즌에 비하면 많이 상승했다고 확 체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골든스테이트전을 가비지로 완전히 살리고 그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세크라멘토 토론토전을 연속으로 역전패 당하면서 조금 팀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돌아오는 3경기는 확실히 좀
조금 며칠 정도 쉬고 돌아오는 거이다 보니까 좀 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올스타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아마 밀리지 않을까. 네. 핫산이나 뭐 커즌스나 그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아웃됐으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감독 추천 선수를 한 번쯤은 넣어볼 만하지 않을까. 네, 고베어와 헤이워드 둘 중에 하나 누구를 지명을 할지, 네, 스나이더 감독이 과연 누구를 지명할지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꼭 뽑히지는 않더라도 이대로만 쭉 시즌을 마무리한다면 올 NBA 서드팀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디펜시브는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고, 진짜 유타가 한 서부 4, 5위로 그러니까 4위로 상위 시드 받고 2라운드 이상 간다면은 디포이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블락 왕을 먹어야겠죠. 일단 현재 블락은 2.6개, 평균 블락 2.6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고, 득점도 확실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12.5득점에 11.9 리바운드, 사실상 12 리바운드죠. 그래서 12, 네, 굉장히 괜찮아요. 네, 핫산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됐었고, 최근엔 디조던하고 많이 비교가 됐었는데, 디조던에 비하면 확실히 득점량이 많이 늘은 것 같고, 핫산에 비하면은 조금 더 꾸준한 느낌? 네, 선수는 뭐 중거리 슛 막 그런 거 안 쏘고 그냥 골 밑에서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슛 쏘고 그런 선수여서 야투율이 그렇게 낮아지진 않아요. 네, 지금 현재 야투율 1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베어 선수를 지난 시즌에 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부상으로 인해서 한 18경기 이상 쉬고 돌아왔는데 페이버스랑 동선이 계속 겹쳐가지고, 네, 꼬이고 득점 못하고 리바운드하고, 네, 결국엔 유타가 떨어졌죠.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그래서 좀 되게 이번 시즌에 이를 갈고 좀 준비를 한 게 결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의 입장으로 굉장히 보기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데니스 슈레더. 슈레더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스탯만 아니었으면 정말 이 선수를 믿고 투자한 그 유저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고 딱 100% 확신에 차는 말투로 말할 수 있었는데, 오늘 경기가 미네소타 가비지로 털리면서 또 이러네 이런 얘기를 한 번쯤 하게 되게 만드네요. 근데 오늘 경기만 빼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좋아요. 최근 한 12경기가량 10득점 이상 기록하고 있고, 네, 20득점, 30득점 경기도 네, 수록하고, 어시스트 쪽도 최소 어시가 4어시, 네, 4어시 이하를 내려가 본 적이 없네요. 네, 그 정도면 확실히 애틀란타가 제프티그를 버리고 슈레더를 주전 포인트 가드로 낙점한 가치, 이유를 여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선수도 굉장히 젊고 또 유망한 선수여서 애틀란타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밀셉, 하워드, 밀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끝나고 떠날 수도 있고, 하워드는 사실 부상이 계속 거듭돼서 그 노쇠화되는 속도가 다른 선수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물론 멀쩡할 때는 존재감을 잘 발휘하긴 합니다만, 워낙 네, 몸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애틀란타를 오히려 짊어지고 갈 선수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아마 에이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 이제 슈레더가 확실히 이번 시즌에 포텐을 터트리는구나, 드디어 터트리는구나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간다면, 부상 없이 이대로만 간다면 MIP 후보로도 충분히 스텝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러려면 애틀란타가 조금 성적이 좀 나와야 할 텐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제프티그를 버린 대가로 슈레더를 주전으로 키워낸 보람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라는 거는 기복을 좀 줄이는 거,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뭐 젊은 선수고 충분히 포텐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니콜라스 바툼입니다. 바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들 어떤 선수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다재다능한 선수여서 뽑긴 뽑는데 이 선수의 단점 중에 하나는 야투율과 기복이죠. 네, 기복이 좀 심하고 야투율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가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래서 야투율 신경 쓰시는 분들은 조금 꺼리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 굉장히 잘했어요. 네, 레이커스전 23득점 5리바 10어시, 시카고전 20득점 11리바 10어시 트리플 더블 했고요. 그리고 26일 오늘 경기였나요? 어제 경기였나요? 24득점 5리바 5어시. 네, 굉장히 그러니까 NBA를 대표하는 포워드급의 스탯을 뽑아냈었는데 안 좋을 때는 좀 안 좋더라도 근데 샬럿에서는 그래도 득점이 좀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카테고리에서 어느 정도 기본을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샬럿이 이제 좀 빅맨 라인업을 버리고 포워드 농구로 조금 전환하면서 바툴미 그 중심이 돼버렸는데 이 선수가 굳이 득점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고 또 리바운드도 가담해주고 하다 보니까는 득점이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리바는 어시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리바를 15리바 정도나 잡는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이 샬럿의 팀 시스템에 잘 녹아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스틸도 경기당 하나 이상씩 기록을 해주고 있고 3점슛도 평균 1.8기로 괜찮은데 다만 이제 선수의 문제는 야투율. 네, 야투율이 워낙 널뛰기를 한다. 네, 그것만 좀 붙여보면 괜찮을 텐데 이거는 그냥 안고 가야 될 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빼면 굉장히 좋은 선수죠. 부상도 크게 많지 않았고 이 선수와 거의 비교되는 대상은 거의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 아닐까. 네, 드레이먼드 그린과 약간 좀 비슷한 유형인데 좀 더 득점력이 높지만 야투율이 좀 더 기복을 보인다는 점. 네, 어쨌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모습을 풀 파워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명 뽑아갖고 다운탑 3로 그대로 다 바로 넘어가면은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사실 뭐 노엘이나 원로나 뭐 이런 선수들은 대충 다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될 운명인 건지.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다 제껴버리고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트레버 부커입니다. 부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좀 스텝업을 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유타의 백업 확보로서 좀 페이버스와 고베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존재감도 미미했고 스탯도 굉장히 미미했는데 브루클린으로 잘 옮겼어요. 근데 12월 12일 경기 이후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경기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득점력이 빈곤 상태에 접어들게 됐는데 이러면은 조금 곤란해지죠. 근데 물론 부커가 이제 굉장히 FA에서 데려온 선수, FA 출신 선수이다 보니까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트레버 부커를 트레이드로 데려오신 분들,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이 선수를 데려온 유저분들에게는 조금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글쎄요, 선수가 스코어러 타입은 아닌 것 같고 좀 블루워커 타입이어가지고 반등을 하겠지만 이런 좀 기복 있는 득점 면에서 좀 기복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워낙 리바운드 면에서는 좀 꾸준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오히려 좀 판매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리바운드는 확실하니까 득점은 좀 차치하더라도, 그리고 스틸도 1.8개로 NBA에서 거의 순위권에 포진해 있는 스탯이니까 네, 좀 득점이 떨어져서 답답하시다면 한 번쯤 판매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네, 지금 브루클린 근데 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초반에 좀 괜찮았는데 린다 치고 하면서 버티고 버텼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클린은 아무래도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역시나 의미 없는 탱킹을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프레이저. 네, 팀 프레이저인데, 최근 두 경기 스탯이 너무 처참해요. 네, 일단 출전 시간 자체가 확 줄어들었어요. 21일 오클라호마 시티전에서 29분을 출전한 것을 마지막으로 23일 마이애미전 9분, 26일 댈러스전 4분. 네, 4분 출전은 좀 그렇죠. 이 선수가 그렇게 못하는 선수도 아닌데 이제 완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리 게반스가 복귀를 하면서 이 선수의 출전 시간을 맞춰주고 또 주루 할러데이는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프레이지어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백업 포인트 카드로 다시 나올 수는 있겠죠. 주루 할러데이가 뭐 데이투데이로 결정하게 됐다. 타이리 게반스는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프레이지어가 뭐 슈팅 카드로 전환을 해서 같이 뛰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쉽진 않겠죠. 네, 출전 시간을 보장해주면은 어느 정도 스탯을 굉장히 잘 뽑아낼 수 있는 선수여서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어쩌면 뉴올리언스가 트레이드를 한번 알아보지 않을까. 네.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싸게 묶여있고 2년 계약이어가지고 뉴올리언스가 쉽게 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일리아스바 같이 좀 트레이드 시장에서 좀 같이 있고 희소성 있는 자원이라면은 계약 기간이 몇 년 남았든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그냥 트레이드 카드에 넣어버릴 텐데, 프레이저 글쎄요, 뉴올리언스가 굉장히 아까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쉽게 팔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계속 벤치에 머물게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 두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미 버리신 분들도 조금 있고, 어쨌든 지금 프레지어는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비유를 하면은 그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직전, 네, 그 맨 밑바닥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반의 준비를 조금 해놓으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가차없이 그냥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반등할 기회가 한 번은 있겠지만은 그거 기다리다가 슬롯 하나를 완전히 날려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네, 과감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프레이저를 상대했을 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칼리슨. 네, 아까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러니까 12월 14일 경기를 시작으로, 네, 일단 두 자릿수 때 득점이 끊겼고, 두 경기 정도 더 하긴 했지만 이 외에 이제 다른 경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2득점, 막 3득점, 8득점에 1어시 막 이렇게 한 평소답지 못한, 네, 일단 출전 시간이 좀 줄어들었죠. 20분, 21분, 25분, 28분 뭐 이렇게까지 줄어든 거는 역시나 타이로슨이 있기 때문에, 타이로슨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칼리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게 1회절에 좀 많이 그 포인트 가드 자리를 얻고 경쟁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선수가 온전히 자신의 포인트 가드 자리를 지키면서 풀타임을 소화했던 게 지지난 시즌 1415 시즌에 유일하게 칼리슨 선수가 주전 자리를 꿰차고 풀타임을 소화를 했었는데, 이 외에는 이제 크리스폴, 라전 론도, 또 타이로슨, 이렇게 많은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폴이나 론도 같은 경우에는 뺏겼고 로슨한테도 지금 거의 뺏길 위기인데,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 건지. 칼리슨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괜찮은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뭐 하나의 특징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어시스트 쪽에서 두각을, 그러니까 퓨어 포거에 비하면 좀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밀리는 것 같아요. 잘할 땐 잘합니다만은 좀 이 선수 좀 기복이 좀 심한 쪽이고요. 반면에 타이로스는 거의 이제 죽어가던 부시를 오히려 되살려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굉장히 의외다. 물론 이제 드래프트 할 때도 타이로슨이 세크라멘토에서 주전은 못 먹더라도 20분 넘게 백업 카드로 뛰면서 어느 정도 스탯을 찍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라운드에 데려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또한 데려가고 싶었고,
근데 이게 이제 상황이 역전돼 버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오히려 지금 현재 타이로슨의 출전 기록을 보면은 29분, 26분, 28분, 20분 거의 뭐 칼리슨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뭐 3점도 꼭 스틸이 굉장히 괜찮아요. 네, 이 선수가 어시를 떠나서 스틸이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즌 초중반에도 FA로 몇 번 써먹었었는데 네, 이건 또 뒤에 할 얘기를 지금 또 앞에서 해버리고 가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칼리슨 선수 또한 굉장히 입지가 많이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칼리슨 선수는 그냥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트레이드 할 거 아니라면. 왜냐면 버리면 굉장히 아쉬운 그런 계륵 같은 존재거든요. FA로 내놓는 순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무조건 주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유저분들이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 너무 커즌스 위주의 팀이다 보니까 이 다른 선수들이 맞춰주려는 그게 너무 확 드러나서 칼린 선수도 그거 맞춰주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루디 게이가 최근에 부상으로 몇 경기 계속 쉬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물론 오늘 경기 드디어 복귀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루디 게이 돌아오고 또 커즌스 뛰면은 이 삼각편대 네, 세크라멘토의 그 삼각편대가 다시 재편성이 되는 거니까 한번 아직은 버릴 때는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여전히 아직 기미가 안 보인다면 좀 네,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탑3 업탑3 다운탑3를 해봤는데 더 많이 다루고 싶은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했던 3주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스탯을 많이 보여준 선수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3명씩 짜는 거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부상자 얘기를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맨날 제가 대본을 짤 때도 항상 이거를 까먹어가지고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즌 초중반이었으니까 이제 시즌 중반에 들어서니까 조금씩 다치는 선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은 조금 특이한 게 햄스트링을 다치는 선수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무릎 말고 허벅지. 네, 허벅지 뒤쪽에 햄스트링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게 뛰다가 갑자기 확 햄스트링 부위가 올라온다고 해야 되죠. 부었다고 해야 되나요? 뭐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부은 거는 부상이 경미한 정도고, 파열은 완전히 그 부위가 파열돼가지고 깨져가지고 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정말 거의 시즌 아웃급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시즌 아웃된 선수는 아직 없고, 시즌 초반에 제레미 린이 햄스트링으로 열 몇 경기를 쉬었다가 돌아왔는데, 네, 오는 경기에 또 다쳐가지고 글쎄요, 네, 또 당분간 또 쉴 것 같은데 이러면 제 판타지가 또 네, 이래저래 좀 부상과 참나 네, 그렇네요 좀. 그리고 이제 크리스 폴이 최근에 햄스트링을 샌안토니오전에서 다쳐가지고 네, 지금 3경기 연속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웃 판정이 떴는데 크리스 폴이 없는 거는 클리퍼스 입장에서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그리핀이 없는 건 사실 디조던으로 어떻게든 메울 수는 있는데, 크리스 폴이 없어지면은 디조던이 받아먹는 공격 그 시도 자체가 줄어들고, 이외에 이제 크리스 폴을 레이먼드 펠튼이나 어스틴 리버스로 메워야 되는데 이 두 선수는 크리스 폴을 절대 못 메워요. 이건 뭐 팩트 중에 팩트죠. 그래서 클리퍼스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였지만 어느 정도 저는 내려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또 그것도 부상으로 또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크리스 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일단 햄스트링 한 번 다치면은 아무리 약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은 절독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금방 낫는 부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괜히 일찍 복귀시켰다가는 햄스트링 또 도져가지고 금방 조금만 더 쉬면 금방 복귀해서 풀타임 소화할 수 있는 거, 무리하게 출전시켰다가 진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좀 민감한 부위이다 보니까
포유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바라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레딕도 지금 최근에 지금 다쳐가지고 오늘 경기 결장을 했었죠. 또 다시 햄스트링입니다. 네, 뭐 크폴과 레딕, 네, 클리퍼스의 앞선이 햄스트링으로 지금 다 무너져 버렸는데, 레딕도 이제 풀타임 소화를 했던 시즌은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래저래 좀 잔부상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역시나 네, 햄스트링을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 네, 다행히 레딕은 그래도 자말 크로포드가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이제 레딕과 자말의 차이는 안정성. 네, 안정성이 다르다는 거죠. 레딕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라면은 자말 크로포드의 차는 SUV, 네, 비포정 도로를 그냥 우당탕탕탕탕, 네, 달리는 차 느낌이어서, 그 크리스폴의 아름다운 패스를 디조던의 스크린을 받고 오픈 찬스를 만들어준 레딕이 아름다운 3점 슛을 만들던 모습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네, 오스틴 리버스가 공 잡고 끌다가 뭐 자말 이렇게 폭탄 넘긴 걸 자말이 뭐 쉐이크 앤 베이크 하다가 그냥 벼락같이 3점 던지는 할렘 농구, 네, 순식간에 할렘 농구로 전환하는 클리퍼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뭐 아직 레딕의 부상 정도는 드러나지 않았고, 크폴은 심하지 않아서 금방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3경기째 쉬고 있네요. 어쨌든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번 주 내로 돌아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크폴이 없는 클리퍼스, 그리고 레딕까지 없는 클리퍼스,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핀은 아까 얘기했고, 올라디포는 지금 팔목, 네, 이 착지 과정에서 팔목 쪽을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네, 아웃됐었는데 지금 한 7경기 연속 쉬고 있네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슛 쏘는 손이어가지고 아직도 슛 쏠 때 조금 아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슛을 안 쏘는 반대쪽 팔에 다친 거면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하필 이게 슛 쏘는 손이다 보니까 굉장히 슈터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라디포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이적을 하면서 웨스트브룩의 사이드 윙으로 득점 쪽에 약간 좀 치중을 하면서 뛰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쳐버려가지고 복귀를 하고 나서도 초반에 좀 고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확실하게 나온 게 없고, 지금 그냥 IR에 넣어놓고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슈팅 핸드를 다친 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하네요. 그리고 드와이트 하워드, 네, 드와이트 하워드는 오늘 경기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해서 20득점 12리바운드 1블락 기록을 했는데, 야투율이, 네, 9개 넣어서 9개 다 넣었네요. 네, 신경기를 쉬었던 게 역시나 또 허리, 네, 허리 한번 다치면 네, 쭉 가죠. 네, 그랬는데 하워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부상 경력도 좀 있고 수술까지 했었잖아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글쎄요, 항상 하워드 같은 경우는 잘 우선순위에서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애틀랜타에서는 조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잘할 때는 또 역시나 예전 올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 7-80%의 전성기, 네, 전성기 7-80%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은 어쨌든 오늘 복귀했으니까 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선수 얘기를 해드리면 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햄스트링 올라와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릴라드가 최근에 조금 발목을 삐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오늘 이제 토론토전은 결장을 했고, 역시나 릴라드도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복귀를 할 것 같은데, 릴라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금강불개의 모습이었는데, 지난 시즌은 이제 족저근막염이 오면서 7경기를 쉬면서 좀 약간 연속경기 출전 기록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조금 이제 연속경기 출전에 대한 미련을 접은 것 같은데, 네, 그렇고
또 다른 선수들 얘기로는 FA로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얘기를 해보자면은 설린저 같은 경우가 발목 수술을 했었는데 한 달 내로 복귀를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역시나 그 약간 체중 관리가 잘 안 되는 선수가 한 달 내에 복귀를 한다고 해봤자 이미 몸이 많이 불어 있을 테고, 그거를 감량시켜서 원래 컨디션으로 회복을 시키는데 또 몇 달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설린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좀 그냥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뭐 IR에 한번 좀 넣어서 대기를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상자 리포트까지 얘기해봤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추천 선수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좀 되게 갈려있는 것 같아요. 저희 리그 같은 경우에는 좀 네임밸류는 있지만 실속이 떨어지는 선수, 아니면은 네임밸류가 전혀 없는데 그래도 괜찮게 스탯을 뽑아줄 수 있는 선수. 근데 저는 실속을 그래도 좀 중시하는 편이어서 그런 선수들 위주로 얘기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얘기해볼 싶은 선수는 유타의 쉘빈 맥입니다. 쉘빈 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질이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경기를 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다시 스팟 주전 역할을 15경기 이상 해주고 있는데 꾸준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어시스트를 10개 이상 찍어주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냥 듀얼가드, 그냥 듀얼가드의 모습으로 5어시 정도, 뭐 3, 4 리바운드에 5어시 정도 뽑아낼 수 있는 선수고, 3점도 뭐 1개, 2개 기록해주고 있어서 그냥 포인트 가드, 적당한 포인트 가드 필요하시면은 챔피언 맥이 딱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닝 프라이. 프라이가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5경기 연속 지금 10득점 이상 기록해주고, 3점 슛도 평균 2개 이상. 그러니까 지금 전체 스탯을 놓고 봐도 평균 18분 출전에 3점 슛 2.2개를 기록하고 있고 10득점 기록을 하고 있는 거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J.R. 스미스가 아웃돼 버리는 바람에 이래저래 지금 3점 슈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프라이가 확실히 좀 더 공격로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스타팅 라인업에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쉬는 시간, 휴식 시간에 좀 프라이가 중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명 얘기해봤고, 올리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괜찮았는데 중간에 한번 빵점 경기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이걸 추천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거스틴도 좀 괜찮은 느낌이 드는데 그 선수도 약간 기복이 있고, 또 페이튼이 생각보다 지금 좀 올라와가지고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글쎄요, 지금 휴스턴의 빅맨들, 샘 데커나 뭐 하렐이나 네네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이런 좀 애매한 선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타이러슨, 타이러슨이 혹시 이제 컬리슨 제치고 오히려 주전으로 뛸 정도면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커즌스랑 좀 약간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로슨이 중용받는 느낌이 듭니다. 악동에는 악동으로 대처하는 예거 감독의 해안. 그래서 뭐 역시나 포인트 가드 필요하신 분들, 이 선수는 어시스트 쪽에서 한번 맘먹고 하면은 10어시 그냥 찍어내는 선수이니까 출전 시간 좀 보장되고, 그러니까 로슨도 괜찮을 것 같고, 세스 커리도 최근 클리퍼스 좀 빼면은 10득점 이상의 경기가 많고 어시스트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최근 2경기 7어시 이상 2번 기록했고 3점 슛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고 해서 역시나 이 선수의 단점 중에 하나는 기복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보거트가 곧 복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FA에 남아있다면, 그리고 센터가 부족한 팀이라면 IR에 넣어놓고 한번 대기를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다시 복귀를 했고요.
이제 또 다시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해서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싶은데, 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기쁜 소식으로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저도 아쉬운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이번 방학에는 뭔가 하나를 좀 만들어서, 네, 좀 뜻깊은 방학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